바바 맥점의 업그레이드 버전, 지지 저항을 이용해서 매매하기. 어저께 지지 저항에 대해서 야간 방송에서 잠깐 얘기해 드렸는데요. 좀 들고 가는 거 맥점을 잡으시는 분들은 바바 맥점의 업그레이드 버전, 지지 저항을 이용해서 매매하기. 참 간단하고 쉬운 이론인데 참 알아두면 도움 많이 되는 맥점 보기. 지지 저항을 이용한 기본 이론편 중에서 실전 매매에 사용했을 때 아주 효과적으로 많은 차트와 많은 내용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자연스러운 자연현상, 거기에서 맥점 찾아보기. 폴로님이 조금 홀딩하는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얘기를 하셔가지고 이거를 조금 더 이론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, 차트의 흐름에서 큰 그림에서 뭐 이렇게 차트가 나왔다고 봤을 때 원래는 폴로님이 짧은 매매를 하시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이제 좀 센 부분에서 이제 맥점을 노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. 근데 이제 제가 업그레이드 시켜드린 게 반대로 이런 구간에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구간들을 맥점을 선택하라 그랬죠. 요 구간에서. 그러니까 이제 단타와 스윙이 동시에 들어오는 맥점, 단타, 스윙, 동시 맥점을 선별하는데, 여기에서 지지저항을 보고 차트의 흐름들이 뭐 이렇게 나오는 와중 속에서 맥점을 잡고 여기서 이렇게 올라간다고 봤을 때, 얘네들 지지저항을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걸 어저께 야간 방송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으니까 여기에서 이해도가 좀 더 높아졌다고 한다면, 이 구간 속에서 파형을 봤을 때 지지저항에서의 단기권의 맥점에 이전에 있었던 지지 저항 라인들을 부딪혔을 때를 저항선으로 보고 이런 구간에서 맥점을 어떻게 잡지 않는다, 거꾸로 맥점을 잡겠다, 이런 구간에서 맥점 잡겠다, 이런 게 나오죠. 그럼 여기서 이제 구분할 게 있어요. 무엇을 구분하냐면 추세의 방향. 자, 추세의 방향을 이야기했을 때 크게 많이도 가지 말고 쌍바닥하고 헤드앤숄더, 한마디로 그냥 말 그대로예요. 뭐 어렵게 생각해서 뭐 말 갖다 붙일 필요 없어요. 쌍바닥은 말 그대로 쌍바닥, 헤드앤숄더는 헤드앤숄더. 그러면 이제 밑으로 봤을 때 이제 잡는 맥점을 얘기하는 거니까 역 헤드앤숄더 딱 이거거든요. 파형적 기법의 자리로 봤을 때 역 헤드앤숄더 쌍바닥, 요걸로 봤을 때 쌍바닥이 횡보선상에서 나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? 그냥 횡보장에서 요런 라인에서 쌍바닥이 나올 때는 어떻게 됩니까? 저점 구간에 그냥 박스셋 횡보장이에요. 근데 특이점을 찾을 수 있는 구간이 어디에서 발생이 되겠습니까? 여러분들이 이제 쌍바닥을, 참 쉬운 쌍바닥을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 나서야겠죠. 검색기를 보더라도 당위권에서 밑에서 치고 올라가는 맥점을 잡으려고 하는데 어디 부위가 가능성이 높은 자리겠느냐, 부합점이 어디서 나오는 게 좋겠느냐. 자, 횡보 라인에서 박스권에서 쌍바닥 라인은 얘기를 해드렸으니까 쌍바닥 봤으면 이 구간에서 맥점을 잡으면 되죠. 이 부분에서 맥점을 잡으시면 됩니다. 그러면 좀 더 좋아진, 좀 더 빨리 나올 수 있는 조금 더 변동성이 커진 라인의 부위는 어디가 되겠어요? 이 구간이죠. 자, 이 구간에서 단타와 스윙이 동시에 들어오고 단권에서 빨리 수익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인 어디 부위? 그렇죠. 여기 부위에서의 쌍바닥 구간을 체크해내시면 됩니다. 자리가 없냐? 다 있습니다. 여러분들이 안 찾아보셔서 그렇지. 자, 그러면 쌍바닥을 업그레이드 해보겠습니다. 살짝 쌍바닥을 업그레이드 했을 때 3번 자리가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은 자리는 기본 밥그릇 파형이 나오고 있는 골드 한번 파준 끝점의 시간이 하방세 대비 횡보장에서 1.5배에서 2배가 나오고, 그 와중에 골파기를 한번 보여준 맥점에서 어떻게 쌍바닥을 어떻게 볼 것이다? 똑같은 쌍바닥이라고 얘기를 하고 표현을 하는데, 짝꿍댕이 쌍바닥이 우상향을 보여주고 있을 때 왼쪽 궁둥이보다 오른쪽 궁둥이가 살짝, 딱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. 의자에 앉아 있다가 이제 출발해야지 하고 엉덩이를 이제 일어서려고 할 때 엉덩이를 들썩거리는 거, 궁뎅이인데 궁뎅이가 이뻐요. 예. 일어서려고 살짝 전 저점을 어떻게 우상향 각도로 만들어내면서 파형이 상방향을 만들어내고 있는 쌍바닥 라인. 이 쌍바닥 라인을 선택해낼 때 여러분들이 뭐 맥점의 기법의 종류에 따라서 좀 다르게 볼 수가 있는데, 그 중에서 큰 그림의 쌍바닥이 나오고 있으면 어디 부위도 맥점이 가능하다, 여기에서 똑같거든요. 결론이 어려운 게 아니라 큰 그림에서 이야기하는 추세 방향에 어저께 얘기했던 지지 저항의 연장선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보여주면서 여기서 오버슈팅 나오고 또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거든요. 여기서 당연히 오버슈팅을
오버슈팅을 포함시키느냐, 여기서 오버슈팅을 포함시키느냐에 따라서 단기 수익률이 더 높아지긴 하겠죠. 근데 여기에서 쌍바닥을 보더라도 어떤 쌍바닥을 찾아라? 3번 자리가 나오고 있는 바닥 라인에서 저점보다 저점을 조금 더 올린 쌍바닥 라인을 선택해라. 그럼 여기에 추세 라인의 맥점으로 봤을 때 쌍바닥 발목 구간이 될 수 있는 구간은 어디가 됩니까? 이 라인하고 이쪽에서 바닥세를 꺾고 올리는, 이제 요 라인에서 이 라인을 보려고 한다면 이제 어차피 눌림 목자리거든요. 보조지표 활용 능력으로 봤을 땐 이 라인이 비타민 라인이 될 확률이 높고, 여기에서 전고를 뚫어 올리는 라인은 볼벤 상단 라인에서 보조지표 수식에 따라서 조금 다르겠지만 큰 수식보다는 조금 낮은 수식에서 부딪히고 있을 확률이 높아져요. 어떻게 되냐면 여기는 단위권에서 전 고점을 이겨내야 되는 상단 부위 돌파 매매가 되는 게 되죠. 아시겠습니까? 큰 그림의 파형을 접목시켜라, 쌍바닥 라인에서. 그럼 여기서 또 한 가지 또 한 번 더 업데이트 해드리겠습니다. 업그레이드. 여기서 쌍바닥을 잡고 맥점을 잡는 것에 대해서 횡보 박스 구간과 상방 추세 파형에서의 상방 파형을 읽어갔을 때 맥점을 업그레이드 해드렸으면, 어디서 잡아야 되는지 얘기를 해드렸으면, 추세가 헤드앤숄더나 역 헤드앤숄더 라인에서 추세가 반전하는 걸 경험하실 수가 있어요. 이 라인에서는. 그걸 보고 찾아내기 위해서 이 파형 이론을 접목시켜서 보게 되면 좀 더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. 헤드앤숄더가 나오고 역 헤드앤숄더가 나온다는 이야기는 고점 라인, 최고점 정점 라인에서 더 가느냐, 아니면 바닥세, 최저점 라인의 단기권을 추세 반전시킬 수 있을 힘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냐. 크게 봤을 때 기본적인 파형들은 지속적으로 이 지지저항 안에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내면서 파형을 보여주거든요. 근데 이게 꺾일 때 어떻게 꺾이느냐, 당연한 이야기인데 어떻게 꺾이냐면 여기서 잘 올라가다가 이쪽 더 올라갔다가 빠져버려요. 빠지고 가는 척 했는데 못 가고 빠져버립니다. 그러면 딱 여기 구간만 빼놓고 보면 뭐가 나옵니까? 헤드앤숄더가 나오죠. 헤드앤숄더가 딱 나오게 되는 겁니다. 그러면 파형으로 봤을 때 이 산보다 마지막 어깨가 전고를 이겨내지 못하면서 산의 꼭지점이 고점의 추세선을 이어가지 못하고 상방향 추세가 나왔던 흐름을 꺾기 시작하는 전조 증상으로 볼 수가 있죠. 그래서 박스 파형이 3번 밥그릇 파형에서 나왔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큰 밥그릇 파형이 나오고 나서 뭐 엘리어스 한파를 동반시키고 있는 파형이든 뭐 2파째든 2파에서도 꼭다리 부분에서 잘못 맞고 추세 반전해서 비싼 데서, 너무 비싼 데 사가지고 더 가라고 막 이거 엘리엇 2파 이제 시작이야, 웬만한 짤판 눌림목자리 다 버티고 가는 거야 하고 잘못 잡고 가면 엘리엇 파동에서 이 구간에서 눌림목자리에서 마이너스 50%까지 볼 수 있는 게 급등 차트의 눌림목자리입니다. 눌림목자리라고 해서 타점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엘리엇 파동의 잘못된 돌파 매매의 맥점을 잡게 되면 무조건 여기에서 홀딩을 하게 되면 얻어맞을 수가 있다. 그래서 아까도 처음에 얘기를 해드렸지만 스윙 관점에서 매매를 하더라도 요 구간에서 맥점을 잡기보다는 어디에서 잡아라? 바닥을 확인하고 추세를 턴시킬 수 있는 자리에서 맥점을 잡아라. 그러면 고점 라인에서 잡는데 위험 구간의 헤드앤숄더 부분에서 지지저항이 계속 나오던 추세선이 어떻게 이번 산은 전산을 이기지 못했을 때 맥점은 조심하고 손절을 잘 잡을 수 있도록 결정을 해라. 그리고 역으로 봤을 때 그러면 잡는 맥점 좋아들 하시죠. 똑같이 올라갈 때 이제 역 헤드앤숄더에 가장 파괴력이 있는 자리는 사실 요 라인이긴 하죠. 여기 라인에서도 추세를 반전시키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나올 수밖에 없는 전조 증상이거든요. 근데 이거를 뭐 봐가지고 뭐 분봉 캔들에서 읽어낸다 필요 없죠. 그래서 큰 그림의 하방세에서 추세를 전향시킬 때는 또 헤드앤숄더가 나옵니다. 물론 뭐 여기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뭐 이런 방향성의 큰 라인의 전환, 이런 관절 꺾기가 나오는 라인들, 관절 꺾기를 이제 끝내는 라인들이죠. 하방세 전조 증상에서 자리를 끝내는 라인들.